강원도의 작은 마을. 바람이 논밭을 스치며 속삭이는 밤. 한옥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15살의 민준이 어둠 속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손에는 찢어진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 귀에 울렸다. 민준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들켜버렸다. 부모님은 그를 내쫓았고 그는 갈 곳 없이 마을을 떠돌았다. 추운 겨울. 그의 얇은 재킷은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 그러던 중 그는 낡은 한옥 앞에서 쓰러졌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잘 찾지 않는 외딴 집이었다. 문을 열고 나온 이는 40대 중반의 남성. 이강수였다. 그는 마을에서 기상한 사람으로 불렸다. 홀로 살며 아이들을 입양해 키운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의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강수는 쓰러진 민준을 보고 망설임 없이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수는 말없이 듣더니 단 한마디를 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해도 괜찮겠나? 민준은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을 받았다. 강수의 집에는 이미 4명의 소년이 있었다. 각기 다른 상처를 안고 이곳에 온 그들은 민준과 비슷한 나이였다. 첫 번째는 베트남에서 온 하이였다. 그는 10대 초반의 가족에게 버림받고 한국으로 밀항해 온 소년이었다. 하이는 조용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다. 두 번째는 일본 출신의 유키였다. 그는 도쿄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 후 집에서 쫓겨났다. 세 번째는 태국 출신의 타나였다. 밝고 명랑한 성격 뒤에는 가족의 학대를 피해 도망친 아픔이 있었다. 마지막은 한국계 미국인 제이든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입양된 후 양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강수는 이 5 소년을 한 가족으로 만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단순히 집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의 말은 소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낯설었다. 다른 소년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며 그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릴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5 소년은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하이는 민준에게 베트남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유키는 그에게 일본어로 시를 써보자고 제안했다. 타나는 밤마다 기타를 치며 그들을 웃게 했고 제이드는 영어로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강수와 소년들은 기상한 가족구로 낙인 찍혔다. 마을 아이들은 그들을 놀렸고 어른들은 수군거렸다. 저런 애들을 왜 키우는 거지? 강수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민준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쥐었지만 강수는 미소로 답했다. 그들의 말은 바람일 뿐이다. 바람은 지나가게 마련이야. 그러나 바람은 쉽게 지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의 유주 중 한 명인 최 씨가 강수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강수에게 소년들을 고아원으로 보내고 마을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런 애들이 마을에 있으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강수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을 버릴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날 밤, 소년들은 강수의 방 앞에서 그의 말을 엿들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하이의 손을 잡았다. 유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타나는 기타를 꺼내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제이드는 말했다. 우린 여기서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 순간, 5 소녀는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강수의 사랑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마을의 반대는 점점 거세졌고, 소년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이 이 가족의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고민했고, 하이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닫았다. 강수는 그들을 한데 묶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마을 근처에 버려진 정원을 소년들과 함께 가꾸기로 했다. 이 정원을 우리만의 낙원으로 만들자. 그의 말에 소년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삽과 씨앗을 들었다. 그 정원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되어갔다. 민주는 흙을 파며 하이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베트남에서 난 아무도 아닌 존재였어. 하지만 여기선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민주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들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고 그 안에서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새로운 시련을 불러왔다. 마을 사람들의 반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고 강수는 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준과 하이의 관계는 정원을 가꾸며 점점 가까워졌다. 매일 아침 그들은 물뿌리개와 삽을 들고 정원으로 향했다. 민주는 하이가 씨앗을 심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이의 손놀림은 섬세했고 그의 눈빛은 생명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었다. 넌 정말 식물을 사랑하는구나. 민준이 말했다. 하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식물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 사람처럼 상처 주지도 않고. 그 말에 민주는 가슴이 아렸다. 그는 하이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감추고 있는지 알았다. 어느 날, 민주는 용기를 내어 하이에게 물었다. 너 여기서 행복해? 하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너랑 있을 때면? 그래. 행복해.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한편 유키와 타나, 제이든도 정원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았다. 유키는 정원의 구조를 설계하며 일본식 정원에 미학을 더했다. 타나는 정원에 색을 입히기 위해 화려한 꽃들을 심었고, 제이든은 나무를 다듬으며 모두를 웃게 하는 농담을 던졌다. 그들은 함께 땀을 흘리며 웃고, 때로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하지만 마을의 반대는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정원에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 꽃밭을 망쳐놓았다. 유키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로 떨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야? 그는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강수는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화를 내는 건 그들의 방식이야. 우린 우리 방식으로 이겨내야 해. 강수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마을 회관에서 모임을 열기로 했다. 그는 소년들과 함께 정원에서 수확한 채소와 꽃을 들고 갔다. 이건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겁니다. 강수가 말했다.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마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최 씨를 비롯한 몇몇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저런 애들이 마을에 있으면 안 된다. 최 씨가 소리쳤다. 그 말에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그 순간 회관은 조용해졌다. 민준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한 노인이 천천히 손을 들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소. 하지만 저 아이들이 정원을 가꾸는 걸 보니 그저 행복을 찾으려는 아이들일 뿐이더군. 그 모임은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강수와 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강수의 집 근처에 경고의 편지를 남기거나 밤에 돌을 던지기까지 했다. 민주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는 하이와 단둘이 정원에 앉아 말했다. 내가 여기 온 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걸까? 하이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넌 우리에게 선물이야. 민준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들의 손이 맞잡힌 순간 유키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유키는 민준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는 일본에서 사랑 때문에 버림받은 기억이 너무 깊었다. 한편 타나와 제이든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이 생겼다. 타나는 제이든의 자유로운 태도에 끌렸지만 제이든은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넌 왜 항상 농담으로 피해? 타나가 물었다. 제이든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내 방식이야. 진지해지면 다쳐. 강수는 이 모든 갈등을 지켜보며 소년들에게 말했다. 사랑은 어렵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그의 말은 소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러나 마을의 반대는 점점 더 위험해졌다. 어느 날 밤, 누군가가 강수의 집 창문을 깨고 불을 지르려 했다. 다행히 제이든이 빨리 발견해 불을 껐지만 소년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강수는 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린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 집은 우리의 성이다.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결심했다. 그는 하이, 유키, 타나, 제이든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원을 마을 사람들에게 열고 그곳에서 작은 축제를 열기로 했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자. 민준이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는 순탄치 않았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참여를 거부했고, 심지어 방해하려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소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각자의 재능을 살려 축제를 준비했다. 하이는 베트남 음식을, 유키는 일본식 다도를, 타나는 태국 전통 춤을, 제이드는 미국 스타일의 바비큐를 준비했다. 민주는 그들을 하나로 묶으며 말했다. 우린 다르지만 그게 우리의 힘이야. 축제 날이 다가오자 마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마을 사람들이 올 것인가? 아니면 이 축제가 그들의 마지막 도전이 될 것인가? 축제 날 아침. 정원은 색색의 꽃과 등불로 장식되었다. 민주는 긴장한 채로 하이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이 올까? 하이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올 거야. 우리가 진심을 보여준다면? 유키는 다도 테이블을 준비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만약 실패하면? 다시 쫓겨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타나는 그런 유키를 보며 어깨를 툭 쳤다.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우리가 만든 이 정원이 얼마나 예쁜데. 제이드는 바비큐 그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실패해도 최소한 맛있는 고기 먹고 끝내자. 축제는 오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몇 명만 조심스럽게 정원에 들어왔다. 그들은 소년들의 음식과 공연을 보며 서서히 긴장을 풀었다. 하이의 베트남 쌀국수는 따뜻한 향신료 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타나의 태국 춤은 아이들의 환호를 받았다. 유키는 차를 따르며 일본의 전통을 설명했고, 제이들은 바비큐를 구우며 마을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민주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강수 아저씨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최 씨를 비롯한 반대파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때 한 소녀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저는 민준 오빠가 만든 꽃밭이 너무 좋아요. 우리 마을이 더 예뻐졌어요. 그 말에 몇몇 어른들이 미소를 지었다. 축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소년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심지어 최 씨도 쌀국수를 한 그릇 받아 먹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축제 후 강수는 소년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오늘은 큰 걸음이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날 밤 민준과 하이는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이야. 내가 너한테 솔직히 말하고 싶어. 하이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뭔데? 민준은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난 너를 사랑해. 하이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민준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별빛 아래에서 첫 키스를 나눴다. 하지만 그 순간을 멀리서 지켜본 유키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민준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는 조용히 정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유키는 민준에게 말했다. 나 잠시 마을을 떠나고 싶어. 민준은 놀라며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유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나 자신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 유키의 결정은 소년들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다. 타나는 유키를 붙잡으며 말했다. 우린 가족이야. 왜 혼자 떠나려 해? 하지만 유키는 단호했다. 그는 강수에게도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강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가야 한다면 가라. 하지만 여긴 언제나 내 집이야. 유키가 떠난 후 민준은 자책감에 빠졌다. 그는 하이에게 말했다. 내가 유키를 떠나게 한 걸까? 하이는 그를 안으며 말했다. 아냐. 민준아. 유키는 자기 길을 찾으러 간 거야.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야 해. 한편 마을의 반대파는 축제의 성공을 보고 더욱 강경해졌다. 그들은 강수와 소년들을 마을에서 완전히 내쫓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최 씨는 마을 외곽의 개발업자와 손을 잡고 강수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리조트를 짓자는 제안을 했다. 강수는 이 소식을 듣고 소년들을 모았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 집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사랑이다. 민준은 하이, 타나, 제이 등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정원을 지역 명소로 만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유키의 부재는 그들에게 큰 공백을 남겼다. 민준은 매일 밤 유키가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하이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유키는 강해. 그는 돌아올 거야. 그들의 프로젝트는 점점 규모를 키워갔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정원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어른들도 워크숍에 참여했다. 하지만 최 씨와 개발업자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그들은 강수의 집을 강제로 매입하려 했고, 법적 절차까지 준비했다. 민준은 절망감에 빠졌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결국 쫓겨날까? 하이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사랑으로 이겨낼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그 순간 정원에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유키였다. 그는 지친 얼굴로 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나 집에 왔어. 그가 말했다. 유키의 귀환은 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는 일본에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난 도망쳤던 거야. 유키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 가족은 여기야.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유키를 끌어안았다. 다시는 떠나지 마. 유키는 정원 프로젝트에 다시 합류했다. 그는 일본에서 배운 정원 설계 기술을 활용해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인상을 주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 모여들었고, 워크숍은 마을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하지만 최 씨와 개발업자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마을 회의를 소집해 강수의 집을 매입하자는 안건을 공식적으로 올렸다. 회의 날, 강수는 소년들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갔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저와 아이들이 사랑과 희망을 쌓은 곳입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우리는 이 마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곳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발, 우리의 꿈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타나와 제이든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타나는 태국에서의 아픔을, 제이든은 미국에서의 외로움을 솔직히 말했다. 유키는 일본에서 겪은 차별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이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그들의 이야기에 몇몇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최 씨는 여전히 강경했다. 이건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선 리조트가 필요하다. 그 순간, 마을의 노인 한 명이 일어섰다. 그는 최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오. 이 아이들은 우리 마을에 새바람을 불어넣었소. 그들을 쫓아내면 우리가 잃는 건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영혼이요. 그 말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바꿨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투표에서 강수의 집을 지키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최 씨는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소년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승리는 완전하지 않았다. 최 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개발업자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법적 허점을 찾아 강수의 집을 압류하려 했다. 강수는 이를 알고 소년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민준과 하이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민준은 하이에게 말했다. 난 언젠가 너랑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 하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정원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 한편 유키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에게 솔직히 말했다. 나 너를 좋아했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와 하이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민준은 미안한 마음에 유키를 안으며 말했다. 넌 내게 소중한 가족이야. 유키.
타나와 제이든의 관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제이든은 타나의 진심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타나는 정원에서 기타를 치며 제이든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제이든은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 정말 특별해. 그들의 사랑은 정원처럼 점점 꽃을 피웠다. 하지만 최 씨와 개발업자의 음모는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토지 소유권을 문제 삼으며 강수의 집을 압류하려는 소송을 시작했다. 강수는 소년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집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랑을 지키는 싸움이다. 소년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정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로 했다. 유키는 일본의 친구들에게, 하이는 베트남 커뮤니티에, 타나는 태국 네트워크에, 제이드는 미국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방문했고, 심지어 언론도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정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최 씨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마을의 주요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강수의 집을 강제로 매입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 소년들은 이를 막기 위해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정원을 지키기 위해 마을 전체를 상대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 날, 민주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과연 그들의 진심은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 공개 토론회 날,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하이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냈다. 유키, 타나, 제이든도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가 자랑스럽다. 그가 말했다. 토론회는 치열했다. 최 씨는 개발업자의 계획을 강조하며 마을의 경제적 이익을 역설했다. 리조트는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을 번영시킬 겁니다.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히 반박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정원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쫓아낸다면 마을은 돈을 얻을지 몰라도 마음을 잃을 겁니다. 하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베트남에서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제게 집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유키는 차분히 말했다. 저는 일본에서 차별을 겪었지만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이 정원은 단순한 흙과 꽃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타나와 제이든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타나는 태국에서의 아픔을, 제이든은 미국에서의 외로움을 솔직히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토론회 끝에 마을 사람들은 투표를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대다수가 강수의 집과 정원을 지키자는 쪽에 손을 들었다.
최 씨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최 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강화했다. 그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강수의 집을 압류하려 했다. 소년들은 좌절했지만 강수는 그들을 다독였다. 우린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어. 이번에도 해낼 거야. 그들은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과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정원을 지켜라라는 이름의 이 캠페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다. 베트남, 일본, 태국,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정원을 방문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민중과 하이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정원에서 서로의 미래를 꿈꾸며 약속을 나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할 거야. 민준이 말했다. 하이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키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정리했다. 그는 민준과 하이를 응원하며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정원의 작은 다도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일본 문화를 알리는 일을 시작했다. 타나와 제이드는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다. 제이드는 타나의 기타 연주를 들으며 말했다. 너랑 있으면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 타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계속 내 옆에 있어? 그러나 소송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최 씨는 강수의 집을 강제로 매입하려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 강수는 변호사를 고용해 싸웠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소년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정원에서 기념품을 만들고 판매했다. 그들의 노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전국의 젊은이들이 정원을 방문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지지자들이 몰려왔다. 정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최 씨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마을의 주요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강수의 집을 강제로 매입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 소년들은 이를 막기 위해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정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로 했다. 유키는 일본의 친구들에게, 하이는 베트남 커뮤니티에, 타나는 태국 네트워크에, 제이드는 미국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방문했고 심지어 언론도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정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최 씨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마을의 주요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강수의 집을 강제로 매입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 소년들은 이를 막기 위해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정원을 지키기 위해 마을 전체를 상대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 날, 민주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과연 그들의 진심은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 법정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강수와 소년들은 변호사와 함께 최 씨의 소송에 맞섰다. 하지만 자금 부족과 법적 복잡성으로 인해 그들은 점점 지쳐갔다.
민주는 밤늦게까지 정원에서 기념품을 만들며 하이에게 말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이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린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걸 믿어. 한편 정원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소셜미디어 캠페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방문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뉴스와 다큐멘터리로 방송되었다. 한 기자는 강수를 인터뷰하며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겁니까? 강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아이들은 내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 싸우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정원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상징이 되었다. 전국의 LGBT 커뮤니티가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기부금이 들어왔다. 유키는 자신의 다도 워크숍을 통해 정원의 메시지를 퍼뜨렸다. 그는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말했다. 이곳은 차별을 넘어선 사랑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타나와 제이드는 정원에서 공연을 열어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타나의 태국춤과 제이든의 바비큐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강수의 집이 마을의 개발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소년들은 법정 밖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사랑을 지켜라. 정원을 지켜라. 그들의 외침은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다. 법정의 마지막 날. 판사는 강수와 소년들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요. 이 정원은 우리의 꿈입니다. 제발 우리의 꿈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그의 마른 법정을 침묵으로 채웠다. 하이, 유키, 타나, 제이든도 차례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들의 진심은 판사와 방청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다. 놀랍게도 판사는 강수의 집과 정원을 지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씨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법정 밖에서 소년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해냈어. 너희의 사랑이 이겼어. 승리 후 정원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정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포용의 장소로 자리 잡았다. 민준과 하이는 정원에서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더 크게 알리고 싶었다. 유키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는 정원에서 다도 학교를 열고 사람들에게 일본 문화를 가르쳤다. 타나와 제이드는 정원에서 공연을 계속하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갔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수는 소년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 정원을 전 세계에 알리자.
우리의 사랑을 세상 곳곳에 심자. 소년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정원을 기반으로 한 NGO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들의 목표는 전 세계에 차별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민주는 하이와 함께 NGO의 첫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그들은 베트남, 일본, 태국, 미국의 커뮤니티와 협력해 정원을 비슷한 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시간이 흘렀다. 정원은 점점 더 커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졌다. 민준과 하이, 유키, 타나, 제이들은 각자의 사랑과 꿈을 키워갔다. 그들은 강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10년이 흘렀다. 정원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정원은 사랑과 포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민준과 하이는 엔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전 세계의 LGBT 커뮤니티를 지원했다. 유키는 다도 학교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웠다. 그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차와 평화를 가르쳤다. 타나와 제이드는 정원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문화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그들의 공연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강수는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원의 중심이었다. 그는 소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가 말했다. 민준과 하이는 정원에서 약혼을 발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건네며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할 거야. 유키, 타나, 제이든도 그들을 축하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타나와 제이든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타나의 태국 춤과 제이든의 바비큐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였다. 유키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말했다. 너희의 사랑은 이 정원을 더 빛나게 해.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졌다. 민준과 하이는 베트남의 두 번째 정원을 열었고, 유키는 일본에, 타나는 태국에, 제이드는 미국에 정원을 세웠다. 각 정원은 그들의 사랑과 포용의 메시지를 이어갔다. 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이제 단순한 가족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 25년 후, 5 소녀는 다시 정원에 모였다. 그들은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였다. 민준과 하이, 타나와 제이드는 이미 결혼했고, 유키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그들은 강수의 집에서 함께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정원에서 열렸다. 꽃과 등불로 장식된 정원은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결혼식 날, 정원은 환희로 가득 찼다. 민준과 하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약을 나눴다. 너는 내 집이고 내 꿈이야. 민준이 말했다. 하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야. 타나와 제이드는 서로에게 농담을 던지며 웃었다.
너 없이 이 정원은 절대 완성되지 않았을 거야. 제이든이 말했다. 타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평생 이 정원을 가꾸자. 유키는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정원에 세운 다도 공간에서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말했다. 이 차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어. 함께 마시자. 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25년 전.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던 5 소년을 만났다. 그들은 내게 사랑을 가르쳤고 세상을 바꿨다. 오늘 이 정원에서 그들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결혼식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가슴을 울렸다. 정원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상징이 되었다. 결혼식 후 그들은 정원에 모여 강수와 함께 식사를 했다. 민주는 강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우리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강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 없었을 거다. 그들은 정원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다. 민준과 하이는 전 세계에 더 많은 정원을 세우기로 했다. 유키는 다도 학교를 확장하며 타나와 제이들은 문화 페스티벌을 세계적인 행사로 키웠다. 25년 전 아무도 원하지 않던 5 소녀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이들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정원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수가 있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 너희가 그 증거야.